전 국민의 약 80%가 아파트에 사는 대한민국. 한 건물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 층간소음 문제로 기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실제 일어난 기괴한 층간소음 사건 1편에 대해서 설명요정 부마가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7월) 경기도 하남의 23층 아파트. 조용하던 이 동네에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층에는 60대 부부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고, 20층에는 폐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는 30대 김모 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21층집에는 어린이가 없었지만 주말마다 손주들이 놀러와 뛰어노는 탓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층간소음이 주말마다 발생하다 보니 20층 김모 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1층에 몇 번씩이나 올라가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지속되자 경비실에 찾아가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환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모 씨는 2달 뒤 21층에 올라가 노부부에게 칼을 휘두르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 장 씨는 깊은 자상을, 부인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250만 원을 인출해 인천의 한 사우나로 도주했지만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층간소음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데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경찰과 주변 모두 처음에는 이 사건이 충동적으로 발생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수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부가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김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유유히 집으로 침입한 것인데요. 어떻게 김 씨는 위층 집의 비밀번호를 알았던 걸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김 씨는 한 달 전부터 사건을 계획했는데 송파구의 한 전자상가에서 화재 경보기 형태의 카메라를 구입했고 이걸 위층집 문 앞 천장에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30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23세 김우군 가족은 좀 오래됐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옆집에 소음도 들리고 윗집에 발소리도 들렸지만 사글세부터 고시원까지 어지간한 곳은 다 살아봤기에 아파트의 층간소음 정도야 우습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휴, 윗집에 애가 있는지 밤낮을 안 가리고 뛰는데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어요. 뛰는 건 어찌어찌 참겠는데 무슨 구루마를 끌고 댕기는지 진짜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푸르르르 구. 이건 진짜 30분만 들어도 체면에 걸린 것처럼 정신이 멍해져요. 그렇게 층간소음의 참맛을 본 김군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응징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걸 알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3차례 경고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아, 이래서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김모군은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천장을 밀대걸레로 계속 쳐.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놓고 밤마다 틀어봐. 새벽마다 벨 차는 건 어떠냐? 여러 제안 중 김모군이 아주 인상 깊게 본 솔루션이 있었으니 깡패 코스프레를 하고 이 집에 올라가서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애를 빤히 쳐다봐봐. 그리곤 너였구나 하고 1분 정도 더 보다가 내려오는 거야. 하지만 김모군의 비주얼은 마른 멸치 오덕 스타일이라 깡패 코스프레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김모군은 컨셉을 조금 바꿔서 약간 취한 듯한 눈에 말을 더듬고 옷은 장롱에 처박혀있는 엄청 오래된 것 중에 상하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걸 입고서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인 양 연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9시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엄마인 듯한 사람이 나왔는데 안쪽에 구루마를 타고 있는 애가 살짝 보였다고 합니다.
아, 아랫집 사는데요. 그러자 이제야 왔구나 하는 눈빛과 앙칼진 말투로 근데요. 김모군은 깊은 빡침이 올라오는 것을 겨우 참고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모군이 멍하니 애를 쳐다보니 처음에 애의 엄마는 근데 왜요? 하실 말씀이 뭔데요? 이걸 버틴다고? 아니 저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애가 좀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근데 애 엄마의 고와주는 말투에 작전이 통한다는 것을 느낀 김모군은 마무리까지 확실히 박았다고 합니다. 희열에 가득 찬 눈빛으로 너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애 엄마가 뭔가 잘못됨을 느낀 건지 저기 아저씨 진짜 미안해요. 잠깐만요. 아저씨 미안해요. 계단까지 따라와 사과를 했고 구루마를 갖다 버린 건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확한 일시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아 괴담 정도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경기도 안양의 한 5층 아파트. 이 아파트는 재개발을 앞두고 상당히 노후해서 층간소음 분쟁이 꽤 잦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결혼 직후 신혼생활의 부푼 꿈을 안고 403호에 입주한 박모 부부. 하지만 이사온 첫날부터 위층에서 울리는 층간소음에 시달렸는데요. 정신없이 뛰는 듯한 발소리였는데 이 소리가 매일 저녁 7시 14분과 새벽 2시 19분경에 났으며 3분 정도 극심하게 울리다가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윗집에 애기들이 있나? 집 낡은 거 뻔히 아는데 괜찮아지겠지. 우리가 좀 참고 이해해주자. 하지만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같은 패턴의 소음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박씨 부부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보고자 음료를 들고 5층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결국 현장 검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7시 14분 뛰는 듯한 발소리가 울리자 부인은 집에서 기다리고 남편은 5층에 올라가 문에 귀를 대고 들었지만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씨. 여보 올라가서 봤더니 그 집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쿵쿵쿵 난리가 났는데 오빠 계단 올라가는 소리 듣고 조용히 한 거 아니야? 이것들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만. 결국 경비실에 찾아가 5층에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는데 경비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아연 실색했습니다. 에? 503호엔 아무도 안 사는데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로 위층에서 다이렉트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실 배관을 타고 바로 대각선 방향에서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서 대각선 방향인 504호에도 찾아갔지만 504호에는 이교대로 근무하는 남성 혼자 살고 있어서 매일같이 같은 소음을 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원인불명의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어느 날 괴로워하는 딸을 보던 장모님이 뭔가 이상하다며 무당을 불러보길 권했고 박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장모님 뜻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무당이 도착했고 다시 7시 14분 미친듯이 뛰는 듯한 격렬한 발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입을 열었는데 남편 박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럴 줄 알았다! 지금 이 발소리 위층에서 나는 게 아니라 니네 집에서 나는 거야. 귀신이 거꾸로 매달려서 천장에서 뛰고 있다고. 무당의 말에 의하면 시커먼 형상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존재였으며 미친 듯 뛰는 모습이 어쩌면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박씨 부부는 그날로 도망치듯 뛰쳐나와 친정집에서 생활했으며 재개발을 해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서로 배려하고 살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은 실제 일어난 기괴한 게임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